문의 가이드를 받은 윤, 집무실 이전은 꼭 하겠다. 어제 굉장히 흥미로운 장면이 하나 나왔습니다. 이 청와대에 반드시 방을 빼겠다라는 윤석열 당선인에게 이곳은 어디고 이곳은 어디고 문재인 대통령은 가이드를 한 겁니다. 방을 빼라는 건지 빼지 말라는 건지 어떤 메시지일까요? 일단 영상으로 보시죠. 이쪽 어디에서 회의하는 기억이 한 번 나요. 대통령 모시고 그때 저거래. 여기가 우리 뭐 최고의 정권이라고 걱정하셨던 이쪽 너머가 설비장. 여기 이제 미화꽃이 피었고요. 네. 여기 아우, 산수유가 정말 아름답습니다. 항상 봄과 같은 네. 곳이죠. 네. 아마 뭐 국민들이 편안하기를 바라는 네. 그런 마음. 아유, 정말. 저게 지금 무슨 꽃인지 모르겠어요. 산수유. 산수유군요. 청와대 여기가 이제 홍산업 건물이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좀 상징적인 좋은 바다가 있어서 여러 가지 풍파입니다. 만찬 시간을 계산해 봤는데 여러 조간신문 보도로서는 156분간의 만찬이 이어졌습니다. 가장 긴 시간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성과와 실속이 있는 만남이었을지 하나씩 지금 따져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일단 신구 권력이 갈등을 빚는 모습에서 벗어나서 두 분이 웃으면서 악수도 하고 덕담도 주고받고 만찬을 나눈 모습을 보니까 국민들 마음 편해졌습니다. 진작 이랬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어쨌든 156분 만찬, 역대 최장 시간입니다. 이게 나름대로 의미가 있어요. 윤석열 당선인은 잘된 정책은 계승하고 미진한 정책은 개선해 나가겠다.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많이 도와달라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정당 간 경쟁은 할 수는 있어도 대통령 간의 성공 기원은 인지상정이다. 라는 또 좋은 메시지를 냈습니다. 제 경험을 많이 활용해달라 돕겠다라고 의미 있는 이야기를 주고받았습니다. 장제원 비서실장은 어떻게 이 두 분의 회동을 평가했을까요? 아시다시피 배석자는 비서실장들이었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합의문이 있지는 않고요. 2시간 36분간의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흉금을 털어놓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뜬금없이 얘기를 하셨다면 혹시 두 분께서 서로 좀 아쉬웠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셨는지. 아니요. 그러한 아쉬움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었고요. 의견의 차이 같은 것은 제가 느끼지 못했습니다. 반려견이 서로 이름이 같잖아요. 예, 토리 얘기도 하셨고. 두 분이 서로 너무 존중하시는 느낌이었고요. 화기애애한 대화를 나누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서도 대화가 오갔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사면 문제에 대해서 일체 거론이 없었습니다. 방금 굉장히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확인할 수 있었죠.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언급은 일절 없었다. 이건 아마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어젠다에 대해서 껄끄러울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 측을 의식해서 윤석열 당선인이 이야기를 안 했다라고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용산 집무실 이전 문제와 추경 문제 그리고 인사 문제는 과연 얼마나 논의됐을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 서론 건너뛰고 본론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집무실 이전, 협조하겠다라는 답변은 나왔지만 구체적인 시기가 안 나왔고 예비비를 승인하시겠다는 건지 대통령이 안 하겠다는 건지 오늘 국무회의에 예비비가 승인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는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남습니다. 인사 문제, 이철희 장제원 실무라인이 계속 돌아갈 계획이다. MB 김경수 사면 얘기는 일절 거론이 안 됐고요. 코로나 추경에서는 상당히 이 네 가지 어젠다 중에서는 진전이 있었던 이슈였던 것 같습니다. 자, 청와대 출입기자 이재명 기자. 사면 얘기는 전혀 안 했네요. 사면 얘기만 안 한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번 만남에 가장 큰 논란이 됐던 인사권 관련해서도 뭐 사실상 얘기는 없었다고 봐야겠죠. 인사 문제에 있어서 구체적인 얘기가 좀 없었으니까.
그러니까 2시간 36분 역대 가장 긴 대통령과 당선인의 첫 회동이었는데 그 긴 시간에 비해서는 참 구체 성과는 별로 없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나마 이제 그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두고 윤석열 당선인이 먼저 얘기를 한 거죠. 역대 문민정부부터 많은 대통령이 청와대 이전을 얘기했다. 이번엔 꼭 하고 싶다. 그렇게 이제 바람을 얘기했더니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를 어디로, 대통령 집무실을 어디로 이전할지는 차기 정부 몫이다. 그건 알아서 판단하시라. 그러면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보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걸 가지고 그래서 결국은 예비비 집행을 바로 이제 승인해서 5월 10일 취임 이전이라도 이전할 수 있게 해주겠다는 건지는 또 불명확하죠. 또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얘기를 거꾸로 해석을 해보면 지금까지 민주당이 너무 훨씬 더 많은 예산이 들 텐데 너무 작게 산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계속 반박을 해왔던 거죠. 그런 점에서 예산을 면밀히 살펴보겠다는 건 어떻게 보면 지금 인수위가 산정한 예산이 과연 이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 집무실 이전할 때 충분한 예산이냐라는 문제 제기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어떻게 보면 그나마 유의미한 대화조차도 당장 어떤 성과를 내기는 참 어렵다. 그런 점을 봤을 때 사실 2시간 36분이라는 긴 시간이면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을 물리고 둘이 독대할 수도 있는 충분한 시간인데 예. 그런 자체가 없었다는 건 두 사람이 충분히 흉금을 터놓고 얘기할 정도의 신뢰 관계는 지금 만들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두 사람이 만나지 않음으로써 국민들이 우려한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게 1차 목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156분이라는 시간이 국민들에게 충분히 설명이 되는 것, 함께 만나는 장면으로도 의미가 있지만 과연 얼마나 첨예하게 대립했던 이견들과 관련해서 진전이 있었는지는 미지수다. 퀘스천 마크다라는 이재명 기자의 견해였습니다.